종목 탐구 시리즈. 오늘은 아이렌 리미티드, 티커 IREN을 다뤄볼게요. 비트코인 채굴장으로 시작한 회사가 엔비디아 GPU를 채운 AI 데이터 센터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금 가장 빠르게 변신 중인 인프라 기업입니다. 아이렌은 원래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 기업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채굴 장비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엔비디아 GPU를 채워서 AI 컴퓨팅 인프라 회사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비트코인 채굴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고 있는 회사예요. 사업 구조는 현재 두 축입니다. 핵심은 AI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전분기 대비 94.2%나 급증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나머지는 기존 비트코인 채굴인데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레거시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파트너십을 보면 엔비디아와 5년간 최대 3천만 주 매입권을 받았어요. 행사가 $70에 최대 21억 달러 규모의 투자 가능한 옵션인데 엔비디아가 아이렌의 AI 인프라 방향성에 직접 베팅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운영 캐파는 이미 전부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주요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예요. 미란티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엔지니어 650명도 확보했고 5기가와트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7일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을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분기 숫자는 좋지 않았어요. 매출이 1억 4,480만 달러인데 시장 예상치 2억 1,987만 달러와 비교하면 34.1%나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주당 순손실도 마이너스 30센트로 예상치보다 38.8% 더 나빴고요. 순손실은 2억 4,780만 달러로 전분기 1억 5,540만 달러보다 손실 규모가 커졌습니다. 매출도 전분기 대비 21.6% 줄었어요. 다만 순손실안을 들여다보면 1억 4,040만 달러는 채굴 장비를 폐기하면서 생긴 비현금 손상 차손이고 2,370만 달러는 전환사채 관련 미실현 손실이에요.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회계상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세그먼트별로 보면 AI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전분기 대비 94.2% 급증했어요. 비트코인 채굴이 줄어드는 만큼 AI 쪽에서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요 지표와 가이던스를 보면 연말까지 ARR 37억 달러 목표를 재확인했고 향후 캐펙스는 보유 현금 26억 달러의 영업 현금 흐름과 GPU 파이낸싱을 더해서 충당한다는 계획이에요. 엔비디아와의 매입권 협력, 미란티스 인수, 5기가와트 파이프라인까지 다 연내에 진행 중이고요. 공동 CEO 다니엘 로버츠는 이렇게 코멘트했어요. 이번 분기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클라우드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반영한다. 채굴 인프라 폐기에 따른 추가 비현금 손상 차손이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더 높은 가치의 장기 기회인 AI 클라우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자원 재배치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당장 숫자가 나빠 보이는 건 의도된 전환 비용이고 방향은 AI 클라우드로 분명히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이렌은 2025년 11월 76달러 87센트를 고점으로 찍은 뒤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에 접어들면서 3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앉았고 이 구간이 사실상 저점 바닥이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면서 완만하게 우상향하더니 5월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70달러 초반까지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60달러 근방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연초 저점 대비로는 약 80에서 90% 가까이 오른 구간입니다. 전환 스토리에 시장이 점점 반응하기 시작한 흐름으로 읽힙니다.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정리해봤는데 대부분은 매수 의견입니다. 버스타인이 100달러, 켄터 피츠제럴드가 99달러, 비 라일리가 96달러를 제시하는 등 강세 의견이 다수예요. 다만 JP모건은 39달러에서 46달러로 유일하게 매도 의견을 냈고 시티도 44달러에서 50달러로 홀드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프리덤 캐피탈도 36달러로 홀드를 냈고요. 전체적으로는 매수 우위지만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권 목표가를 제시한 곳도 분명히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호재를 짚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AI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전분기 대비 94.2% 급증했다는 거예요. 전환 스토리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엔비디아로부터 5년간 최대 21억 달러 규모의 매입권을 받은 것도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받은 수준의 파트너십이고요. 2026년 운영 캐파가 이미 전부 계약된 상태에서 주요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라는 점, 미란티스 인수로 엔지니어 650명을 확보한 것, 5기가와트 글로벌 파이프라인까지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짚어야죠.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34%나 하회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워낙 크게 빗나가다 보니 전환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손실도 전분기보다 커졌고요. 현금성 자산도 33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10억 달러 넘게 줄었어요.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구조라서 현금 소진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매출이 줄어드는 속도와 AI 클라우드 매출이 커지는 속도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기 전까지는 이런 과도기적 실적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JP모건이 매도 의견을 낸 것도 이런 구조적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 채굴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바꿔내는 변신 속도 자체는 업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과 진통이 이번 분기 숫자에 고스란히 찍힌 종목입니다. AI 클라우드 매출이 한 분기 만에 거의 2배로 뛰었다는 건 전환 스토리가 헛구호가 아니라는 증거이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고객이자 파트너로 붙어 있다는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매출이 34% 미스가 나고 현금이 한 분기에 1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속도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점수에 반영했습니다. 제 투자 매력도는 10점 만점에 6.5점입니다. 성장성에 점수를 더 주되 실적 미스와 자금 소진 속도에서 일부를 깎은 결과예요. 본 자료는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주식에 대한 가치 보증이나 매수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